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보부 총설인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개교 동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일 강조한 것이 이 대종사님의 그런 사상이 시대성에 가장 부합되게 해서 이 법을 내놨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의 방법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일체 생명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동기가 아니라 누구의 동기? 예? 예, 나의 동기고 우리의 동기로서 항상 원불교 교도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개교 동기에 부합이 되는가 이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교보부의 총설인데 제가 막 이렇게 지도랑 막 해놨네. 처음 해봤네. 오늘은 제가 교보부의 총설에 보면 맨 첫 마디가 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오늘 어찌 본이시리오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여기 대목은 사실은 불교란 뜻과 불법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대종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요. 불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불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예.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양반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팔 국경의 약간 위쪽. 태어난 곳이 거기입니다. 룸비니 동산이라고. 거기에 이제 카필라 왕국이라고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서 계시는데 왕자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전에 이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BC 3000년에서 2000년경에 인더스 문명 여기 보면 여기가 겐지스 강이고요. 요것이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은 파키스탄을 끼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인더스 강에 옛날에 겐지스 문명, 특히 인더스 문명이 옛날에 이집트 문명이랑 황하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인더스 문명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강을 통해서 또는 이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과 여기서 만난 이 강. 그래서 여기가 아주 뭐랄까요? 곡창지대일까요?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저기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는데 BC 2000년경에 아리아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엄청 잘생긴 양반들. 알아? 엄청 잘생겼어. 예. 그런데 그 아리아인들은 베다 문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 철학이라고도 하고 베다 문명이다 그러고 그래서 리그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베다가 있는데 그 베다 문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BC 1000년부터 약 600년까지 초기 힌두교가 거기에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초기 힌두교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여기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서서히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서 아버지가 뭘 보니까 이 사람 왕이 안 되고 그냥 그 출가할 사람 같다고 그러니까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일찍 결혼을 시키죠. 16세에 제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이 라우라라고 그러죠. 라우라라고. 그런데도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문유관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문을 나가서 이제 성 밖을 나가서 보니까 인생의 그 일종의 그 생로병사,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의심이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가를 성에 말을 타고 밑에 그 시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뛰어넘었다 그러죠. 그래서 유성 출가상 그러는데 나가셔서 이제 나가니까 거기에는 주변에는 이제 육사외도라고 그래서 다양한 그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핵심을 이야기하면 일종의 선정주의와 이 고행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초반에 나가서 했던 수행은 그 일종의 그 선정의 단계를 보면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고 있어요. 대단한 단계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을 해보니까 이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요것은 양극단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승한테 어떤 두 분의 스승에게 공부를 하다가 같이 공부했던 교진여증 5인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그냥 따로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나와서 약 6년 동안에 이 온갖 보셨죠? 이렇게 보타가지고 갈비밖에 안 남은 막판에는 거의 그냥 갈비밖에 안 남았고 죽게 생겼는데 그 수자타라는 여인으로부터 그 우유죽을 얻어먹고 그 기력을 해보라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계급사회가 있어가지고 그 불가촉 천민을 접하면 안 되는 거야. 불가촉 천민하면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죽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수행했던 이 5명이 빠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 죽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려서 선을 하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설산수도상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 저기 팔상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설산인 줄 알았어. 그가 눈이 내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눈이 내릴 리가 없어요. 여기는 눈이 내릴 리가 없어. 예. 설산이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바위 동굴에서 수행을 하시고 그랬는데 산도 크지도 않아요. 거기가 그냥 고생했다.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뭐 붙이다 보니까 고생했다 하는 것을 설산수도상으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예. 옛날 어떤 스님이 법문했는데 그냥 추운 겨울에 눈을 맞고 수행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고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편안히 들으시면 돼요. 예. 오늘 불교 역사를 제가 한번 싹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짚을란가 모르겠어요. 한번 간대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걸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짚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일종의 그 깨달음은 중도, 즉 어떤 고행이나 선정주의를 다 포함하고도
넘어서는 중도를 길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선정을 잘한다고 해도 그건 생멸법입니다. 아무리 고행을 한다고 해도 생멸법입니다. 여러분 그 자인화교라고 잘 모르시나요? 지금도 인도감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있던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갖고 일생 동안 팔만 올리고 있어. 고행주의로. 그래갖고 살이 쭉 붙어갖고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 예. 아직도 그 인도가 이게 그냥 역사 속에 하나의 그냥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증명한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깨달으시고 그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거기가 녹야원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깨달으신 지역하고 그 녹야원은 멀지 않아요. 차로 한 30분 갔나? 가니까 녹야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이제 녹야원은 뭐냐면 그 깨달으시고 나서 당신하고 같이 수행했던 그 교진녀 등 5인 그 사람들에게 최초 법문,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죠. 최초 법륜을 설한 것이 거기가 녹야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수자타가 우유 준 데도 탑을 이렇게 세워놨고요. 거기 녹야원이라고 해도 이렇게 탑을 세워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 녹야원 가서 이렇게 옆에를 봤더니 진짜 사슴 녹자, 사슴이 옆에 놀고 있더만. 그래서 녹야원이에요. 지금도 사슴이 있어요. 거기. 되게 실감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초 법문을 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설한 것이 이제 사제. 사제라는 것은 이 고집멸도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원인은 집이다. 집착이다. 그래서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라는 수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제 법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 법문 안에는 그 팔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팔정도는 달리 말하면 8개인데 우리 원불교로 이야기하면 그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많은 법문을 하십니다. 45년간 법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왕가에 태어나셔가지고, 일종의 불교 깨달으신 힘도 있지만, 깨달으신 그런 그 지혜와 어떤 위력도 있지만, 왕이라는 신분이 그 불교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교화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요, 아까 이 인더스 강도 문명이 했던 데지만 이 겐지스 강 여기가 대단한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곳 또는 종교가 발달한 걸 보면 거의 다 이 곡창지대라든가 상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활성화된 데가 전부 문화와 어떤 종교는 발생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렸겠어요? 원불교가 영육상전 이야기 하잖아요. 이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사람, 그 깝깝한 사람이요. 나라도 이 경제가 받침이 돼야 국방도 되고, 뭐, 아까 우리가 종교 활동도 하고, 뭐 또 하는 것이지, 뭐, 학술 활동도 하는 것이지, 경제와 안보가 되지 않으면 나라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법문들을 했냐. 처음에 뭐, 아함경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경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경을 했던 요소가 여기가 다 이제 성지입니다. 당신 여기서 태어나셔갖고 여기서 대가 가시고 여기 가서 법문하시고 나중에 여기 가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녹야원으로부터 발제에 이르까지 그 의도요목 있죠? 발제가 돌아가신 데를 말해요. 45년 동안 법문하시고 의도요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제야 쿠시나가라에서 이 80세를 일기로 45년간 법문을 설하시고 열반하시죠. 그래서 법문이 참 많습니다. 법문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불교 그 역사 쪽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불교가 그러면 언제 시작이냐?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대각으로부터 원불교가 시작이죠. 시작 기점이에요. 불교는 어떻게 시작 기점이냐면 돌아가신 해로부터 시작 기점입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축하하는 것은 탄생날로 축하하죠. 원불교는 대각날로 축하하고. 그죠? 근데 기점은 원불교는 대각으로 잡고 불교는 돌아가신 해로 잡는데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냐?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남방불교, 요 소승불교 쪽에서 결정을 했어요. 544년으로 하자. 그때가 제일 근접하다. BC입니다. BC. 예. 이때로 잡아서 이제 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죠? 2500 몇 년인가요? 600년 됐나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이제 안거를 하고 있지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그런 상황을 보면 엄청 더운 때입니다. 엄청 더워. 그러니까 그 날씨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그 수행의 풍토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는 곡창지대인데, 겐지스강 주변은 곡창지대인데, 요 위로 갈수록 이게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히말라야 산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이. 그러니까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가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말라야 산 밑에는 항상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쪽 땅은요, 요렇게, 요 산 근방 이쪽은 그냥 나무도 거의 안 삽니다. 나무도 안 살아. 지금도 그래요. 요쪽에 가면 우리 네팔 교당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다녀왔는데, 여기 가면 그냥 풀 한 포기도 없어. 그냥 산에. 예. 그런 상황이요. 예.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쪽 지역의 여러 상황을 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왜 그 계문을 그렇게 하셨으며 왜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단, 종교라는 것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가 뭐냐? 교조가 있어야 해요. 교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겠어요? 예? 교법이 있어야 해요. 법.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교단이 있어야 해요. 조직과.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법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조가 부처님이요. 교법이요. 그 다음 승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의 구성 요건입니다. 3대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경전을 이제 결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썼던 언어가 무엇인지 아직도 몰라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산스크리트다 어쩌다 그러는데 당시에 맨 처음에 거기에 적어놨죠. 마가섭이 사회를 보고 안한종자가 독송을 하고 우바리는 유를 읽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이 의견을 모아갖고 애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 부정확하지요.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했어요? 대종사님 당신 쓰고 가버렸잖아. 그냥 에이 귀찮다 그냥. 너희들 헷갈리지 마라. 딱 쓰고 가셔버렸잖아.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그런 것이 그 인쇄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 결집을 돌아가시자마자 우리가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으자. 그래가지고 결집을 하는데 애워요. 그게 1차 결집이에요.
돌아가시자마자 500명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시아문이야. 여시아문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 금강경 같은 데 보면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2차 결집으로 가겠습니다. 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당대 제자들은 싹 가셨어. 지금 원불교도 지금 우리 당대 제자들이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죠. 100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당대 제자가 진짜 몇 분 안 남으셨어요. 원불교. 딱 지금 그때 같은데, 그때 같은데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구송했던 것이 이제 다시 모으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대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나왔던 계율에 대해서 해석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석들이. 여러분, 해석이 달라진 걸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나 이걸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이 해석도 두 가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5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 한 군데가 있고 소승 쪽에서는 또 대승 쪽에서는 10가지의 이런 제안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10가지. 그래서 그 10가지를 14라고 그러거든요. 14.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정치도 진보 보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옛날 부처님 당대 그대로 지키자 하는 보수가 있고 아이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하는 진보 측이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같이 이제 그 결집을 700명이 모여갖고 결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도 옛날 지금은 좀 그러지만 보수가 항상 우위를 차지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2차 결집할 때도 700명이 모였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보수예요. 그래가지고 진보적으로 어떤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게 묵사발이 된 거예요. 그 주장이 첫째가 뭐냐? 10가지 중에 전날 받은 소금은 비축했다가 식사 때 쓰자 이거예요. 소금 비축 문제였어요. 소금이 여러분들 이쪽은요 옛날에 그 이쪽에서도 이 소금을 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운남성에서 옛날에 소금을 갖고 여기 가서 그 말리나 소 먹일 때 이 길이 뭔 길이요? 실크로드가 아니지. 응? 천마 뭐 참화고도가 그거거든요. 참화고도가 여기서 차하고 소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던 거거든요. 소금 비축은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받은 거 오늘 좀 요리해 먹자. 근데 보수들은 안 된다. 그건 욕심이 들어있는 거다. 근데 10개 중에 반 이상이 먹는 거야. 이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뒤라도 아직 해가 2뼘 길이가 남을 정도까지 남았으면 좀 더 먹을 수 있다. 요거 융통성을 발휘해 주라.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뒤에라도 그래도 배가 고프면 조금 더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게. 그 다음에 도량을 떠나서는 꼭 그 먹은 뒤에 또 잠깐 먹을 수 있지 않냐. 맨날 먹는 이야기요. 그 다음 이제 그 아까 여기는 옛날에 그 많이 키우잖아요. 뭐 이것저것 뭐 그 우유 같은 거 나오는 걸 많이 키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치즈 같은 거 이렇게 한 것을 무엇에 타가지고 밥 먹을 때, 밥 먹지 않을 때는 그런 걸 타서 이렇게 좀 마실 수 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것도 보수들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아직 되기 전에 그것은 병 치료할 사람은 좀 먹어도 되지 않냐.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몸집이 크고 작고 하니까 자복을 좀 사이즈별로 조정하자.
안 된다. 보수는 그냥 그 사이즈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라서 하면은 그건 계율에 위반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법에 약간 어떤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와서 억지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해. 억지로. 그렇게 지어놓고 나쁜 짓거리를 해놓고. 그거 괜찮지 않냐? 그 다음에 보시를 받을 때 금이라든가 은, 돈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냐? 이게 10가지야. 14라고 그래. 그 다음 이제 이 남방불교에서는 5가지 문제를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 소승에서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라한에 대한 논쟁이에요. 아라한과를 간 사람은 성욕을 일으킬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아라한이어도 그럴 수 있지 않냐? 라는 진보 측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보수는 그러면 아라한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라한은 무지가 남아있지 않다. 남아있다 이 말. 무지가 아직 남아있다. 아라한이 됐어도 무지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겠냐? 약간은 이게 아라한이 하도 되기가 어려우니까 낮춘 거지요. 일종의 기준을.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의식이 조금 남아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아라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도 깨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불도를 소리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융통성을 제안을 했는데 잘린 거예요. 잘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빠빠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100년 후에 이 논쟁을 해가지고 이 훨씬 많은 숫자의 보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그 진보, 이 사람들을 뭐냐면 대중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보수는 상좌부다 그랬어요. 상좌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행 가면 이제 훨씬 재밌을 거예요. 오늘 내 설명을 듣고 나면 여행을 가셔도 엄청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본 분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 분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갈라져 가지고 근본 분열이 돼서 여기서 이제 계속 먼저 2개로 갈라지죠. 근데 이게 각각 또 분할을 합니다. 각각 새끼를 쳐요. 그러고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큰 걸 보면 이제 아쇼카 왕 때 여기 있던 자기 아들을 여기가 스리랑카거든요. 여기가 지금 인도지요. 이 스리랑카에 보내요. 아들을. 그러면서 소승불교가 이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즉 소승불교는 뭐죠? 보수들 아까. 상자. 보수들이요. 그냥 아라한 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번에 내가 저기 상도동에 유명한 스님을 우리 동기교무가 소개해서 만나고 오라고 해서 내가 갔다 왔어요. 그 양반이 저 영국에도 있었고 어디 옛날 서울대 그 수학과 나와 출가하신 분인데 가서 그 양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오면서 그냥 대종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소승불교 쪽 이제 스리랑카, 그 다음에 이 미얀마입니다. 여기가 미얀마예요. 그 다음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 요 인도네시아. 요렇게가 지금 현재 소승불교입니다. 아주 소승불교가 강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일쪽에 아라한이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좀 웃긴 것은 여기 뭐 캄보디아에 막 뭐 옛날에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막 군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갖고 자기는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해먹어도 가만히 있어. 아라한이. 그러니까 옛날 한겨레 조 기자가 왜 그런 사람들이 아라한이냐고. 어?
나라가 다 정치인들이 다 해먹고 말이야 백성들이 고생하는데 자기는 혼자 아라한이라고 하고 있다고. 아라한이 뭐 몇 명이라 하다냐 그러고 있으니 그것이 뭔 놈 아라한이라고. 소승불교 그것이 문제라고 막 한번 막 옛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소승불교가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승불교는 그 뭐랄까 보수적인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의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문화가 되게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종식이라고 해서 한 끼만 먹는다. 여기 스님들 겁내 날씬해요, 다. 한 끼만 먹어. 나보다 다 날씬해요. 한 끼만 드세요. 그리고 뭐 아주 그 계율이라니 상당히 그 뭐랄까 엄격하다고 그럴까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보시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옆에가 이제 이란이랑 아프가니스탄, 여기 그리스 있고 여기가 이탈리아가 있거든요. 이렇게 싹 먹어요. 알렉산더가 싹 먹어. 그런데 여기까지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오면서 인도가 이제 새로운 그 뭐랄까 문화와 어떤 민족과 어떤 언어라든가 이런 게 예술이라든가 이런 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찬도라 굽타라고 이 마우리아 왕조라는 것이 이제 세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마우리아 왕조가 세워지는데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아쇼카 왕. 이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그냥 전쟁을 잘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그냥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이면서 이렇게 땅을 넓히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불교로 이 양반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땅을 넓혔거든요. 그러면서 아쇼카 왕이 엄청나게 불사를 합니다. 불사를 해. 그 불사 중에 무엇을 하냐면 결집을 또 한 번 해요. 결집. 3차 결집이라고 해요. 경전 결집. 비로소 이 경전 결집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비로소 문자로 경전을 만든 거예요. 이때. 제대로. 이때가 BC 약 3세기 초. 그래서 이때 이제 3차 결집을 통해서 경율론 3장, 경율론 3장이 편찬되는 겁니다. 이때가. 그런데 아까 그 2차 결집할 때, 즉 100년 후에 보수하고 이렇게 진보하고 좀 이렇게 의견 나눔이 있었다 그래요. 계속 이제 의견 나눔이 있으면서 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 분파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부파불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본불교가 당대 제자들이 있을 때만 근본불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쪼개지기 전에 이때를 원시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파가 갈라져갖고 막 서로 분화가 되잖아요. 이때를 부파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파불교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가 나와 있죠. 상자부 불교. 아까 상자부 불교는 뭐라고? 대중부는 진보고 상자부는 보수요. 이 상자부가 아까 스리랑카 쪽으로 간 거죠. 이 스리랑카라고 써졌는데 이렇게 해서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가보시면 이제 쭉쭉 내려갈랍니다. 이 스리랑카가 여기에 1세기경에 AD 1세기경 이미 이제 예수님은 태어났겠죠. 네. AD 1세기경에 쿠샨 왕조라고 큰 왕국이 생깁니다. 쿠샨 왕국이 뭐냐면 한자로 월지국이에요. 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페샤와르. 이 파키스탄 페샤와르가 쿠샨 월지국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지국이 옛날에 이 쿠샨 왕조가 얼마나 컸냐면요. 이렇게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쿠샨 왕조였습니다. 엄청 컸었어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중에 카시니카 왕이라고 있어요. 쿠산 왕제 카시니카. 이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거든. 아쇼카 왕 못지않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불교를 각종 그 불사를 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카시니카 왕이 또 한 것이 뭐냐면은 불사만 한 게 아니라 500명 비구를 모아서 부처님 돌아가신 지 400년 후에 어떤 사람은 60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4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카시니카 왕 때. 예. 자, 간다라 미술 뭐 그러죠. 간다라가 어디냐면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펀잡 있는데 페샤워리. 여기가 간다라예요. 간다라.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파키스탄, 이란, 이 그리스라든가 이쪽 문화가 이쪽에서 만나가지고 헬레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종의 불국사에 있는 것도 그 헬레니즘 문화예요. 우리 불국사의 그 불상 같은 것이 여기서 만난 것이 나중에 대중보르게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신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문화가 같이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시니카 왕 때 불상과 보살상을 엄청나게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카시니카 왕 때. 이때가 언제냐? 바로 이제 2세기 초. 이때입니다. 그런데 2세기 초에 이제 대단한 천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천재가 누구냐면 나가르주나라고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일명. 이분이 그 중송이라고 그러고 중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그 팔불중도라든가 이 일종의 그 무자성과 공 이렇게 중도를 이야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제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가르주나의 중송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 머리가 너무 아파.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이게 망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중론 공부를 좀 해보면 중론은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데는요.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해요. 근데 이 양반들은 그냥 겁나게 철학적이요. 원래 용수라는 분도 이쪽 분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철학적이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 그런데 더 또 심한 양반이 나왔어. 그게 누구냐? 거기 나오죠? 무착과 세친. 이 양반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사람들이에요. 이 펀자브 쪽, 이쪽 간다라 쪽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소승적으로 하다가 이 무착이 형이에요. 세친의 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겁나게 머리가 좋아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내놓은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말라식이니 아레아식이니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죠? 유식. 예. 중간 다음에 이제 유식이 또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식을 보면요. 우리 지금 누구요? 그 서양의 그 심리학자 제일 처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응? 뭔 소리요? 프로이트가 언제 사람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미 프로이트보다 몇 배 깊은 경지의 심리작용을 이때 이야기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러지. 그리고 대승기신론 같은 데 거기 보면 그 3세 육추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에 미세 유추라고 하거든요. 미세 유추라고 하고 그 안에 그 기가 막힌 그 과거의 업을 통해서 미세한 그 마음까지 이미 기가 막히게 단계적으로 다 밝혀놨어요. 대승기신론을 보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약 1500년에서 2000년 이상이 심리학이 뒤졌다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유식학의 사상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 아까 용수의 중간은 어떤 계통이냐면 일종의 이제 대승 쪽이에요. 대승 쪽. 아까
누구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보 쪽.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게 계속 들어가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벌써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유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안 입을 수 있는 육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육근의 이면에 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아까 프로이트가 말한 이제 잠재의식, 더 들어가서는 무의식 이걸 말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칠식이라는 말라식이 있고 더 들어가면 이 팔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팔식은 칠식의 반복을 통해서 업이 그가 쌓여진다. 정자식이다. 그래서 팔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전유식과 후유식이 또 나눠지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그래서 후유식은 90까지 만들어내. 근데 팔식은 이 현장이 했는데 팔식은 이 팔식 안에 부정적인 그런 식이 있고 긍정적인 아까 90 같은 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이 우리 그 자사님도 보면은 법문을 하실 때 그 법문 하신 거 있어요. 우리 성품, 정신, 마음, 뜻 할 때 그 성품이 팔식이요. 그 다음 아니다.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나가죠. 여기가 안이설신이 육근이고 그 다음 여기가 정신, 여기가 성품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마치 한 생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품에서 정신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그러죠? 이것이 뜻으로 가서 육군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육군이 움직이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다시 정신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 나오면서 저장이 되는 이치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육식, 7식, 8식, 9식까지 나온 이제 유식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너무 어려운 거야. 대중들이 볼 때는. 영수의 중관, 중송이란 이 사상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유식학도 너무 그냥 사변적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일종의 그 열애장 사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열애장. 열애장 사상은 뭐냐면 우리 뱃속에 아이가 태가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열애의 태가 있다. 그게 열애장 사상이에요. 누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불이 아니라 불성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대승불교의 측면이거든요. 대승불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승불교는 부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라한 경지 가려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소승 쪽은. 근데 대승은 뭔 소리요? 내가 본래 부처 성품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깨달으면 부처야. 이게 대승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소승은 죽어라고 해갖고 열반을 얻는 방법이고 대승은 뭔 소리요? 그냥 열반이 바로 기지. 그냥 생사가 열반이요. 이렇게 돼요. 죽어서만 열반이에요. 소승은. 대승은 뭔 소리요? 생사 즉 열반이다. 중생 즉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게 터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성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불성. 부처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뭐라고 그랬죠? 열애의 불성 그러죠. 우리 일원상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대승에 그것을 이어받은 우리예요. 여기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을 할 때 믿음을 신분의성의 신이 뭐라고? 내가 본래 부처다. 본자 구족이요. 본래 스스로 구족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에서 자력적 신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대타적으로 어떤 진리와 법과 스승과 해상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본래 그런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있고 열애를 품고 있다
하는 것이 이 대승불교의 사상인 것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